자,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 은행장 등에 대한 첩보도 작성했다면서 조선일보에 보고서 목록을 보냈습니다. 민간인 사찰을 한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가져온 내용 중에 불순물이 묻은 것은 실무 단계에서 폐기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관선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자, 김 교수님, 김태우 씨 주장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이나 민간 은행장 동향 등 첩보가 포함됐다. 또는 특감 반장이 민영 기업인 공항철도 임직원 비위 첩보 진위 조사를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네, 그 때문에 이것이 민간인 사찰을 현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는 현 정부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온 것이고 이것은 본인이 가지고 온 여러 정보 중에 불순물이 묻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장이 어느 쪽이 더 옳은지는 결국 시간이 말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민주국가에 청와대에 민정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 나라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물론 어떤 나라이든지 법무비서관은 있습니다. 백악관도 마찬가지이고요.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어디든 대통령실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과연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법무비서관들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이 과거의 권위주의 국가들처럼 사찰하는 기구가 대통령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현 정부에서도 이것을 청산하지 않은 것은 저는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청와대 내에 민정이라고 하는 자리를 두는 것을 이제는 좀 없애야 할 때가 아니냐. 대신에 법무비서관을 두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게 진실이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논란은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민간인 사찰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도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 반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다 오해 아니면은 모두 폐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의원님 보시기에 어느 쪽 얘기가 더 설득력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해명 자체가 오전 다르고 좀 오후 다르니까 상당히 좀 헷갈리는 게 같습니다. 오전에는 불순물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반부패 관련된 로우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당시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제 당시에 고위직들이 과연 비트코인 투자를 하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알아봤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을 일단 일반인은 사찰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사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전직 총리 아들과 그다음에 고위 공직자를 지냈던 분들의 비트코인 소유 현황을 알아볼 수 있었느냐.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는 불순물 가져와서 이거는 그냥 사용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가져온 행위 자체. 그러면 가져온 행위를 알았다라면 그럼 그때 이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다른 게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절대 개인 사찰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순물을 가져왔는데 그 불순물을 가져온 사람을 지금 1년 6개월 동안 계속 놔뒀다? 과연 이게 좀 납득할 수 있는 일인지. 바로 공개하고 내치거나 그렇죠. 예를 들면 원복을 시키든지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예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했다는 거죠. 예전에 했던 가지고 왜냐하면 또 이분도 예전에 그거 있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했다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 그럼 정보를 입수하자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뭔가 정보를 입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상대방 어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사찰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첩보를 수집한다 그러면 검찰 수사관도 마찬가지고 정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사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그물을 넓게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인에 대한 정보들도 있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문화처럼 관행처럼 돼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걸 과연 그러면 공식적인 반부패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켰는지 여부들.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불순물들을 과연 어느 선에서 끊었냐 부분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에서는 일단 이걸 완전히 그 특감 반장 선에서 끊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의 정보라는 게 과연 이제 그 속에서 끊어지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청와대가 좀 더 이제 분명한 설명을 좀 내놓을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민간인 사찰 얘기를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박관천 사건, 십상시 문건 유출하고 비슷한 양상이다.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권력의 누수는 결국 권력의 핵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이번에 또다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넣은 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비서실장까지 보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비서실장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하듯이 데스킹이 안 된 자료인지 데스킹을 거친 자료인지 이 부분은 아마 시간이 좀 더 가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당시와 달리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비서실장까지 가지는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 러시아 대사의 자료와 관련해서는 러시아 대사 자신 본인이 비서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서 해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서실장은 물어본 적이 없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청와대 청와대 내부가 지금 해명이 엇갈리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우대사가 착각한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뭐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또 하나 또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말을 짓기 위한 분들은 충분히 말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그 민간인의 자료를 얻은 것이 소위 친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분들의 자료들을 얻어서 이것을 이제 박관천 문건과 대입한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도 박지만 측과 그리고 또 뭐 최순실 측과 또 뭐 이렇게 권력 관계에 있어서 권력 투쟁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그 당시에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소설들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친문 친노 내부의 그렇습니다. 어떤 알력. 네, 그렇게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돌아다닐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뭐 이거 계속 만지면 계속 커질 수도 있는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또 쉽게 진화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청와대는 김 씨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법적 조치, 추가 징계 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김 씨의 비위행위를 알면서도 계속 덮어두고 있었던 게 이제 불씨를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한 번 관리 책임, 지휘 감독의 책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국 수석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이 다시 특감반이라는 게 이제 경찰, 검찰 이런 쪽에서 파견 나온 분들이고 지금 문제가 아닌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다 이제 근무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그분이 과연 그러면 이 정권 들어서 또 썼단 말이죠. 사실 제 말로 빠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거기서 핵심적으로 있던 사람들은 다 원대 복귀를 시키는 게 관행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저는 계속 여기서 일할 수 있었는지가 일단 의문스럽고 또 그러면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청와대도 물론 이제 검찰에 고발을 수사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도 사실 녹록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수사를 할 경우에 이 문건에 대한 일단 보고 문제에 대한 직권남용 이 문제가 좀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특감 반장한테 보고를 했느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패 비서관한테 보고를 했느냐의 여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이 문제가 자칫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민간인 정보를 예를 들어서 민간 정보를 지금 이걸 예를 들어서 어느 단계까지 그냥 볼 수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의 로우 데이터를 썼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핑계고 만약에 저의 개인적인 정보를 만약에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나의 로우 데이터로 써서 통계를 만들었다. 이게 민간 사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과연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정보를 알 것인가. 비트코인의 소유 여부는 본인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이 수사관들이 알 수가 있었는지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렇고 유흥군 대사도 지금 명예훼손으로 뭐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할 경우에 명예훼손을 고발하면 그 진위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를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과연 그러면 왜 줬느냐, 그다음에 받았느냐 이 여부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함수가 사실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국회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국조특위 만들어진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를 포함시킬 것이냐 또는 제목에다가 서울교통공사를 넣을 것이냐 이 부분 가지고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제목은 공공부문 채용비리로 둘 다 이제 양보를 한 양상이 됐는데 최재성 의원이 이제 특위위원장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거 강원랜드 문제, 서울교통공사 문제 이거 어디에다 중점을 줄 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합의가 처음에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에 양쪽 다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쪽 다 하는 선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글로 적은 문서화된 서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옳지 않은 지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합의에 따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마 과거의 일보다는 현재의 일에 대해서 국민들도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청문회가 열리면 양쪽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관심사는 현재의 문제가 더 관심이 집중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속보를 전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오늘 정치 와우 정령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리고 김민정 교수님 고맙습니다.